안녕하세요. 주하영입니다. 오늘은 2030뿐만 아니라 4050 세대들이 내일 반드시 집회로 뛰쳐나와야 하는 그 타당성,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만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이기도 하고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의 가장 가깝고 제가 참 좋아하는 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영아, 너도 좀 공부를 해. 네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은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개돼지처럼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빠는 지금 태극기 집회를 매주 나가신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아빠한테도 좀 내가 좀 물어볼까? 라고 했더니 그 언니가 대뜸 하는 얘기가, 아니 강남 사는 부자도 아니고 너희 아빠가 그 집회에 왜 나가신다니. 참 정말 정신없는 노인네들, 본인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지킬 게 있는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우파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하여튼 우파들은 그놈의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주 맨날 작사를 낸다니까.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굉장히 강력한 언니의 두 마디였어요. 근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서 언니가 했던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부자가 보수를 지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거는 엉뚱한 일일까? 그리고 언니가 말하는 그 공산당 빨갱이 그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프레임인 걸까? 아니면 정말 진실인 걸까? 그래서 저는 또 공부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우리가 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이 세상에 당연히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가 나타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늘 공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자동으로 찍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공급이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 하나는 물건 값을 내리는 거. 시장 개척을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제국주의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제국주의가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누군가를 침략하는 것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맞아요, 가격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발달시켜 나갔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터져요. 가격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고용의 위축이 들어가고요. 고용의 위축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고용을 당했던 사람들이 잘린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다시 공급의 과잉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라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냐, 아니면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자본주의는 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조금 대립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게 됐었는데,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가 더 맞다라는 쪽으로 전 세계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계속 변형을 했었어요.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전혀 개입을 안 했었고,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조금씩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대립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조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복지를 조금 더 높이는 거.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아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주자. 이게 지금 신자유주의예요. 결론적으로 후기 자본주의, 즉 정부의 개입을 조금 더 하자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예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아니다, 정부의 개입을 덜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주자는 지금 현재는 보수라고, 이렇게 경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신자유주의든 후기 자본주의든 어차피 저희는 자본주의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주의에 속하지 않는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가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아예 시장의 어떤 주체를 일반적인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나라가 갖겠다는 건데, 사실 말이 나라지 독재죠. 아니면 소수 엘리트 집단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의 지금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친한 언니가 그랬다고 했죠. 빨갱이 프레임을 씌운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운다. 사실 40년, 그러니까 40 세대들, 그러니까 40대들, 30대들, 20대들 공산당이라는 거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공산당은 약간 늑대 막 악마처럼 해서 막 포스트 그리고 했었거든요. 반공 막 이런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공산당이라는 또는 간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만큼 저희 나라가 빠른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됐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그라운드 씨, 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라운드 씨 채널에 VON 뉴스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김미영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소름 끼치고 예전에 아빠가 해줬던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면서 정말 좀 사실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나라는 198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나라들과 달라요.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가 위에 있고요. 위치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럼 절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무 제약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VON 그 뉴스에 김미영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9년에 한국 학생권, 우리가 주사파라고 하는 그 모임의 그 집단의 대북격인 김영환이라는 분이 북한 사회문화부의 간첩인 윤택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때 윤택님을 만났을 때 윤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지, 우리 이제부터 같이 통일 사업을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한국 학생권 주사파는 어떤 집단이었냐면 그 마르크스나 레닌주의의 사상을 그냥 공부하는 약간 지식인들의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본인들이 그렇게 북한의 공작들과 연루가 돼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89년에 이미 북한은 무너질 위기에 있었어요.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무너짐이냐면요. 배급이 안 되면 사실 무너져요. 우리가 항상 먹고 자고 싸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요.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89년에 이미 북한은 그 위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그 위기 속에서 지금 그 간첩을 어쨌든 난파를 시켰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지식인들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들이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서포팅하는 뒷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김미영 대표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 학생운동의 주사파들이 현재 어디에 있냐라는 그 김성원 대표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그 세대들이 바로 주사파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공산당의 어떤 힘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다 봐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그 같은 메시지를 계속 썼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뭔지 감도 안 왔고요. 솔직히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이 지금 우리랑 전쟁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으셨고 그 문제점을 일으키는 그 주요 인사들 중에 분명히 북한의 그 89년도에 윤택님과 연결되었던 그 주사파의 어떤 세력들이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무너뜨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비상계엄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비상계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비상계엄이 없었으면은 저는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갖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리려는 노력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봐야 돼요. 2030, 4050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예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공산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선거가 조작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목을 졸라오고 팔다리를 잘라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좌우의 싸움이 전 아니라고 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발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랑 상관없을 분들은 그냥 이민 가실 분들. 나는 이민의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그냥 비행기 티켓 끊고 가면 돼.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전 세계의 가장 핵심인 미국이 선포했잖아요. 뭐를요?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캐내는 거를 선포했다는 거는요. 항상 대립구조인 중국의 어떤 개입에 대해서 지금 날카롭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움직임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어떤 그 코비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죠. 그 코로나의 배후 세력도 캐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그 마약 유통의 세력도 캐려고 하고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 중국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또는 북한이라는 이 합작에 의해서 공산당들이 지금 계속 스며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스며드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가까운 타겟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제발 바라보지 말아주시고요. 일단 나라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어요.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던 거거든요.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걸 보여줘야지만 자녀에게 그 사랑이 진정 전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용기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자녀가 훗날 지금은 모를 거예요. 훗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었구나를 알면서 그 어떤 배경, 내 성장의 배경 그리고 나의 유전자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꽉 채운다면 분명 우리나라 저는 전 세계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요. 2030, 4050. 네. 제발 내일 집회로 나와주세요. 어디를 가셔도 상관없어요. 전한기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그 대구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오랫동안 이제 집회에 어떻게 보면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집회도 있고요.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에서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작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나가셔서 목소리를 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전문 지식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각조각 배운 지금 내용을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깊게 알아보시려면은 일단은 그라운드 C. 네, 정말 저의 정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C 차곡차곡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VON 김미영 대표님의 영상도 좀 차곡차곡 보시면서 제발 현실을 깨닫고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런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